여러분 열대 우림으로 둘러싸인 고속도로를 따라 하이킹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차가 없어서 들리는 건 지목뿐이죠.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첫 번째 방울이 땅에 떨어지자 멀리서 딸깍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열대 우림이 살아난 것 같아요. 덤불과 나뭇가지가 약간 떨리고 있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순간 붉은 개들이 숲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해요. 빨간 담요가 도로 쪽으로 움직인 것 같죠? 이 담요는 수억 마리의 붉은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현상은 매년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개들이 길을 가득 채워요. 이때는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이 불가능해요. 마치 지나가면서 모든 걸 파괴하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죠. 약 1억 마리의 개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 목표인 살아서 해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홍게들은 생의 대부분을 깊은 바위 틈 굴 속에서 숨어 지내요. 거기서 과일, 베리류, 낙엽 그리고 다양한 유기물을 먹으며 거의 1년 내내 그곳에 머무르죠.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 건기가 끝나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이나 11월에 개들은 집에서 나와 며칠간의 여행을 시작하죠. 비단 비에 의해서 길을 찾는 것만 아니에요. 달이 특정 위상 단계에 있을 때 굴 속에서 나오죠. 조금 후 여러분은 개들에게 그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수컷과 암컷 개들은 인도양 해안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새끼를 낳죠. 모든 수컷들은 해안의 깊은 굴을 파기 시작해요. 이 구멍에 암컷이 알을 부화시켜요. 수컷 개들은 이를 끝내서 구덩이가 완성되면 다시 열대우림으로 돌아가요. 암컷들이 이 알을 부화시키기 시작하죠. 12일에서 13일 걸려요. 그런 다음 개들은 알을 데리고 물에 가져가요. 해안에 도착하면 알을 물속에 불어넣죠. 이제 달의 위상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달은 평상시보다 더 약한 간접적인 조수를 만들어요. 이게 새끼들에게 더 나은 생존 기회를 주는데 도움이 되죠. 홍게 알이 부화해 작은 유충들이 바다로 이동해요. 한 달 안에 몇 가지 발달 단계를 거쳐 새우와 비슷한 작고 투명한 개의 형태를 취하게 돼요. 이 작은 생물들은 메갈로파라고 불려요. 해안 근처의 웅덩이에서 이 새우 형태로 모여있죠. 거기서 첫 번째 껍데기층을 길러서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 땅 깊숙이 들어가요. 그들은 자라서 해안으로 다시 달려가 새끼를 낳기 위해 장마철을 기다리죠. 개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이주가 일어나는 곳들의 도로를 폐쇄해요.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 700km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멋진 해안, 놀라운 산호초, 황금모래 그리고 녹색 정글이 있는 곳이죠. 오랫동안 이 섬은 서핑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로 여겼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변했어요. 그건 바다 생물체에게 책임이 있어요. 섬 전역의 산호초, 초호 밖에서는 수영하고 서핑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이 섬은 빈번한 상어 공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섬 근처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바로 먹잇감이 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멀리서 여러 개의 지느러미를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어인 황소 상어들의 지느러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네요. 처음엔 느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먹잇감의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 일부러 느릿느릿 움직이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적절한 순간에 민첩하고 빨라지죠. 이들은 황소의 짧고 평평한 얼굴을 닮아 황소 상어라고 불려요. 이 상어들의 몸은 강하고 질기죠. 이 포식자들은 자신의 먹이 또는 다른 상어들을 머리로 밀치고 코로 치는 걸 좋아해요. 80년대부터 오는 날까지 50번 이상 상어가 인간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상어가 사람을 공격할 확률이 거의 23배나 증가했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상어의 수가 증가해서 먹이 부족이 야기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아무거나 먹고 사람들을 점심감으로 보는 거죠.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수온이 변해서 상어들이 이 지역에서 수영하는 걸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화산과 관련이 있어요. 레위니옹은 화산섬이에요. 지면의 변동 때문에 화산의 경사면에서 떨어진 암석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이로 인해 물이 흐려지죠. 그리고 이건 해양 포식자들에겐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전 그곳에서 수영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방문할 다음 섬 역시 평화로워 보이지만 상어섬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브라질로 갑니다. 이 작은 녹색 섬은 이 나라 해안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언뜻 보기엔 완전 무인도 같아 보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의 흔적들이 보여요. 오래된 등대가 있어요. 오랫동안 버려진 등대죠. 가끔 해안 경비대가 등대로 와서 모든 게 괜찮은지
섬에 낯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요.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게 금지된 건 다 사람들을 위해서죠. 이 섬의 유일한 거주자는 뱀이거든요. 이 땅은 약 4,000종에 달하는 이런 파충류들의 서식처예요. 나무에 매달리고 땅을 기어다니죠. 뱀들의 집에는 적이 없고 긴 비행 동안 섬을 방문하는 새들만이 그들의 먹이죠. 하지만 가장 최악인 건 이 뱀들의 독성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황금 랜스헤드 독사는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독특한 종이에요. 뱀섬은 한때 브라질 본토의 일부였지만 만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곳이 분리되어 섬이 되었어요.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완전 고립되어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독이 있는 파충류들에 의해 대체되었죠. 뱀들의 독은 바로 몸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새들을 사냥할 수 있게 진화가 된 거죠. 뱀은 한 입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어요. 해적이 오래전에 보물을 감추기 위해 섬에 도착했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해적이 상자를 섬의 깊숙한 곳에 두고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뱀들을 이곳에 자리 잡게 했죠. 저한텐 효과가 있네요. 동남아시아로 옮겨갈게요. 람리 섬은 미야마해안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20세기 전반기에 특히나 위험했죠. 섬은 울창한 숲과 늪으로 덮여 있어요. 이 축축한 장소는 바다 악어에겐 이상적이에요. 이 동물은 길이가 7m에 이르죠. 승용차보다 거의 2배 길죠? 이 악어 한번 타볼래요? 얼마든지 타세요. 그리고 무게는 거의 900kg이 나가요. 이 괴물들은 늪과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은 악어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느 순간 나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이 섬에 살았던 악어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엄청났을 거예요. 이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체들은 먹이로 여겨지죠. 현재 이 섬의 악어 개체 수는 감소했어요. 여기에 더 이상 파충류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좋아라 할 동물들이 있는 섬에서 우리의 여행을 끝내도록 합시다. 이곳의 비공식적인 이름은 피그비치예요. 바하마에 위치해 있죠. 이 섬에는 귀여운 돼지들이 살고 있어요. 돼지들은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정글을 걷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죠.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이 돼지들이 모두 완벽하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처에 섬에 있는 호텔에 머물 수도 있고 배를 빌려 돼지들을 보러 갈 수 있어요. 돼지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전설 중 하나에 따르면 난파선에서 살아남아 그 섬으로 수영이 들어갔다고 해요. 돼지 외에도 그곳에서 고양이와 염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꿀꿀이와 그의 친구들을 보기 위해 가죠.